목사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신 21세기 요셉이 여기 서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의 시간을 갖게 주심으로 소중한 교제의 기회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축복하심을 체휼하는 소중한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2시간 정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시간이면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는 많이 했지만 가급적이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잘 보이실 텐데 세렌디피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또 상상도 못한 그런 행운, 쉽게 얘기하면 운수대통, 대박 이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난 것을 이 세렌디피티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만난 것이 운수대통이고 대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외교관을 이렇게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제가 바로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못생긴 것도 아니고 또 뭐 아주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아주 잘생겼다고 평생 70년 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아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여러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환경도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한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축복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늘 마음에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 간증의 주제 말씀을 신명기 6장 11절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이제 저희 간증 꽤 오래전에 저희 고향인 충청북도 옥천에 있는 옥천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할 때 이렇게 썼던 그 사진 같은데 그때는 첫 번째 간증에서는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유럽 순방 행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간증은 그 얘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영국, 독일, 불란서,
덴마크, 체코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제가 다녀왔던 나라들 벨지움, 노르웨이, 그다음에 싱가포르, 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또 베트남 이런 여정으로 오늘 간증을 이렇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끝내고 1995년 3월에 유럽의 벨기에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유럽 지도가 저렇게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제일 먼저 가서 근무한 나라는 좀 밑에 있는 불란서입니다. 불란서에서 공부하러 가서 2년, 또 근무 3년, 그래서 불란서에 5년을 있었고 다시 이제 벨기에로 가서 4년, 또 저 위에 노르웨이로 가서 3년, 이렇게 유럽에만 12년을 근무한 제가 유럽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근무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이제 부임하자마자 세례를 받고 바로 이제 성가대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테너, 윤영옥 권사가 이제 소프라노로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때 그 성가대 지휘하신 분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려 합니다. 그 이태리에서 그 성악 공부하던 강영진이라는 강 집사님인데 스위스 이태리 국경에 있는 생갈렌이라는 도시에서 주일 아침이면 이분이 700km를 운전해서 벨기에까지 올라와서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여러분 7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대구까지 올라오는 그런 긴 여정인데 이분은 그 700km를 주일 아침마다 운전해가지고 오셔서 성가대 지휘를 하곤 했는데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꼭 하고 지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여기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이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웨딩 주빌리를 얘기할 때 결혼 30년을 진주혼이라고 그럽니다. 진주혼, 펄 주빌리. 그래서 잠깐 너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결혼 웨딩 주빌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공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 25주년 알죠? 뭐죠? 다 보석하고 관계 있습니다. 결혼 25주년 은혼식, 그죠? 30년 지금 말했죠? 진주혼. 35년은 산호혼입니다. 산호. 보석 중에 산호 있습니다. 35년 산호. 40주년은 노곡혼. 녹색 녹색 혼입니다. 그 다음에 45주년은 홍옥혼, 루비. 저하고 윤영옥 권사가 결혼한 지 올해가 45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루비 혼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50주년 골드, 금혼. 60년 다이아몬드. 70년 백금, 플래티넘.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아서 그동안 몰라셨을 텐데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결혼 70주년을 넘기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잠깐 옆길로 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그냥 막 나가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갈 것 같아서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그 외교부 들어와서 한 20 내지 30년 근무해도 대통령 행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게 외교부 직원들의 그런 그 여정입니다. 근데 저는 외교부에 38년 동안 있는 동안 대통령 행사를 3번이나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그 김영삼 대통령, 또 노르웨이 근무할 때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행사를 치렀고, 또 2013년 베트남에 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행사도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도 하기 어려운 대통령 행사를 저는 3번이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에. 저분께서 저로 하여금 이런 귀한 행사를 3번씩이나 치를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께도, 또 이미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특히 여기에 있는 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그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에 이제 근무하러 갔는데, 지금 목사님 띄우신 사진은 제가 이제 짐바브웨 갈 때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사진인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행사를 잘 하고, 저는 또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인 싱가포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때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노르웨이 그 한인교회는 인원이 뭐 한 20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 가족이 성가대를 했습니다. 제가 테너, 윤영호 권사가 소프라노, 지금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이 베이스. 그래서 노르웨이 그 한인교회 성가대를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하고, 저 윤영호 권사는 이제 파리에서 배운 꽃꽂이 봉사도 하고, 그렇게 노르웨이 한인교회를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노르웨이 한인교회 얘기는 뭐 이렇게 길게 하지 않겠고, 딱 한 가지만 재미있는 그런 일화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오시니까 노르웨이 왕궁에서 국빈 만찬을 준비하는데, 우리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혹시 드시지 않는 음식이 있느냐. 그래서 뭐 저희들이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답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답을 보고 저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정말 대경 실색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노르웨이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식품을 김대중 대통령은 드시지 않는다,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게 퀴즈 무엇이었을까요? 박수. 본부에서 온 대답이 연어였습니다. 연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연어를 드시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 놀라서 그 노르웨이 외교부에 한 2, 3일 있다가 여러 가지 이 핑계를 이렇게 대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연어를 안 드신다. 아마 저희들 면전에서는 내색을 안 했는데 노르웨이 측에서도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연어를 안 드셨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기 제가 짧게 메모해 놓은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저 윤영옥 권사가 고등학교 때는 충현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충현교회 출신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군지? 충현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김영삼 대통령이 나오셨고, 또 윤영옥 권사가 대학교 때는 소망교회로 옮겨서 소망교회를 다니셨는데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윤 권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어느 교회로 옮기시죠? 아마 이 교회도 왔으니까 우리 또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장래 언젠가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벨기에 한인교회에서부터 노르웨이 한인교회, 또 싱가포르 한인교회 이렇게 쭉 거치면서 그 모든 교회가 외국 교회를 다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거쳐오면 언제나 그 교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꿈꾸는 교회도 이 교회 건물을 렌트했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저희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 자신의 교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싱가포르에 관해서 간단한 거 하나, 제가 어제 어떤 신문에서 한 가지 그 기사를 읽었는데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우리 1970년, 80년, 90년 거치면서 아시아의 4마리 용, 또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 그래서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 4나라를 지칭하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4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어제 보았더니 지금 싱가포르이 93,000불 1인당 소득이, 홍콩이 56,000, 대만이 36,000, 우리나라가 34,600. 우리나라가 제일 처져 있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원래의 이런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또 열심히 정진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자, 저 사진이 이제 짐바브웨 갈 때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임장을 저한테 주시는 사진입니다. 저 신임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이 짐바브웨 대통령한테 보내는 이를테면 편지입니다. 이제 저기에 그 내용은 내가 이 오제약이라는 선량한 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사로 뽑아서 당신 나라에 보내니까 이 사람이 당신 나라에 가서 양국 간 그 우호 협력 관계를 잘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걸 제가 받아서 짐바브웨에 부임해서 그 나라 대통령께 저 신임장을 제정해야 대사로서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신임장을 받는 사진입니다. 신임장, 영어로 Letter of Credence라고 그러는데 저 신임장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008년 4월에 저 곤지암이라는 곳에 소망교회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교인 그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그 장학봉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설교 본문이 사무엘하 23장 4절 2, 3, 4 여러분들도 뭐 아실 것 같은데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런 구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제 휴대전화가 벨이 울렸습니다. 진동으로. 그래서 밖으로 얼른 나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외교부 인사국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짐바브웨 대사로 내정해서 이미 유명한 외교부 장관의 사인을 받고 지금 청와대에 올라와서 대통령 사인을 대기 중이라고 이렇게 저한테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사가 나갈 때 신청을 받습니다. 어디 나가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저는 신청을 한 적도 없는데 이미 장관 사인이 나서 청와대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척 놀랐지만 이미 제가 이미 엎어진 물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또한 저의 뜻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부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기 이제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가는 짐바브웨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나라를 이렇게 표시해 놨죠.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아프리카 전체가 54개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 모든 나라에 우리 대사관을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사관은 짐바브웨에 있지만 그 나머지 잠비아, 모잠비크, 말라위도 제가 관할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모잠비크에도 우리 대사관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임장도 제가 4개를 가지고 와서 짐바브웨도 내고 잠비아 대통령한테도 내고 모잠비크 대통령한테도 내고 말라위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4개 되었죠.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을 저 네 나라 저 땅을 이렇게 합쳐 놓으면 여러분 저거 뭐 같이 보이세요? 또 위아래 좌우 이렇게 십자가. 여러분 저 십자가 모양입니다. 저 네 나라의 영토를 합치면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짐바브웨 대사로 근무하는 3년 동안 늘 저 네 나라 영토를 합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신기하죠? 네, 저렇게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왜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짐바브웨 대사로 그렇게 내정하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발령을 냈나 알아보았더니 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짐바브웨 광업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짐바브웨에 엄청나게 내장되어 있는 광물 자원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누구든 하여튼 적격자를 빨리 선발해서 짐바브웨 대사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대사로 이제 나가는 사람들 전부 모아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짐바브웨 대사로 가는 대사가 누구냐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한 40-50명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제 소개를 하고 가서 자원 외교 그때 MB 때 그 자원 외교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 외교를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바브웨 부임할 때가 바로 요맘때입니다. 2008년 6월 24일인가 제가 떠난 것 같은데 바로 요맘때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데 저기까지 가려면 한 번에 못 간다. 그래서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나 또는 싱가포르를 거쳐서 저 맨 밑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까지 가서 다시 갈아타고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개 25시간, 26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짐바브웨로 부임을 했습니다. 자, 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짐바브웨 뭘로 유명했을까요? 그동안 생각나시는 거 유명한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그때 있었습니다. 또 그 영부인 그레이스 영부인 그거 뭐 사치한다 이런데 해가지고 그 여론에 많이 나왔고 또 그 몇백만 %에 달하는 그 인플레이션 또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관광지 요즘에는 거기에 관광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빅토리아 폭포 빅토리아 폭포가 저 짐바브웨하고 잠비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세계 3대 폭포를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자, 퀴즈. 세계 3대 폭포 어디죠? 자, 빅토리아, 나이아가라, 또 하나 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 세계 3대 폭포죠. 빅토리아. 근데 이제 빅토리아 호수가 그 세계 폭포 중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낙차가 제일 높습니다. 108m. 108m를 폭포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따 끝나고 빅토리아 폭포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폭포다. 왜 빅토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면 근데 저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사람도 선교사 크리스천입니다. 선교사예요. 누구죠?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리빙스턴 선교사가 1855년에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저 폭포를 발견하고 저때 영국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죠. 그래서 저 이름을 빅토리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호수는 세계 3대 폭포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폭포다. 예, 선교사가 발견한 폭포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빅토리아 폭포 이렇게 여행 상품에 많이 넣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에 넣어서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젊으신 분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기 그 낙차가 크기 때문에 무지개가 그 통으로 뜹니다. 통으로 이렇게. 우리 보통 타원형만 보죠. 여기선 그 완전 동그란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특히 비가 오는 우기 때 12월, 1월, 2월 그때 가면 그런 폭포를 볼 수 있다. 잠깐 옆길로 갔었는데 다시 또 이제 본 줄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있었네요. 어쨌든 이제 짐바브웨도 발령이 났는데 저는 또 저대로 왜 짐바브웨로 발령이 났는지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왜?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선교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예. 발령은 청와대에서 냈는데 저는 또 선교 사명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 자원 외교와 또 비동맹 외교를 하는 미션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의 사명. 그래서 이제 선교 사명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짐바브웨가 원래 이름은 로디지아입니다. 로디지아. 옛날에 스코틀랜드에 살던 영국 사람들이, 여러분 스코틀랜드가 그 자연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춥고 습하고 비 많이 오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저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해가지고 저 위에 모로코 저 알제리서부터 저 밑에 남아공 있는 곳까지 쭉 탐험하면서 찾은 가장 살기 좋은 땅이 저 짐바브웨 땅입니다. 그 당시 이름은 로디지아. 그래서 저기에 원래 로디지아는 나라를 영국이 세웠죠. 예. 그래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다, 저곳이. 우리는 뭐 무가베 대통령이 독재해서 나라가 엉망이 됐다. 지금은 그렇지만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고 가장 기후가 좋은 곳이다. 저기는 말라리아 병도 없다. 풍토병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그 농사짓기에도 가장 좋은 곳이라 원래 짐바브웨 별명이 The Bread Basket of Africa, 아프리카의 빵 바구니. 농산물이 그렇게 잘 자라는 그런 땅이었고, 저기 옛날에 뭐 하인츠 그게 뭐죠? 케첩? 뭐 하여튼 그런 다국적 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주로 가서 만든 나라가 로디지아였고, 그게 짐바브웨다. 그래서 저희들도 짐바브웨에 있는 동안 한인교회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하일랜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하일랜드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하일랜드라는 거는 그 지명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듯이 스코틀랜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국 땅과 관련해서 하일랜드 그러면 스코틀랜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일랜드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한국 대사가 자기들 교회에 나온다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정말 그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지금도 생생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딱 그 한 소절만 영어로 불러보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저희들 다니는 저 새로운 교회에서 성가대 하는 거 아시죠? 예, 지금도 성가대 합니다. 이렇게 잠깐 들어왔지만 그대 찬송. 또 목소리를 좀 올려야 되니까.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 than 1,000 elsewhere.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 than 1,000 elsewhere. 무슨 말이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라. 시편 84편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그 하일랜드 장로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좋은 찬송이죠.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지나갔고, 두 번째 선교 미션, 짐바브웨에 오는 국내 선교 단체를 많이 도와주었다. 첫 번째, 세브란스 선교팀이 왔습니다. 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며칠 있는데 제가 대사관저에서 이렇게 밥도 여러 번 해주고, 물론 제 개인 돈으로 했죠. 공금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와서도 건강검진을 세브란스에서, 강남 세브란스에서 했는데 그때 인연으로 세브란스 병원하고 저희들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기아 대책이라는 봉사기구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또 Friends of Hope 이런 이름도 쓰는데, 그 기아 대책은 저희들 있는 동안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우물 파기 봉사 뭐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꼭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축사도 해주고 또 짐바브웨 사람들하고 연결도 해주고 그런 일을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저희들이 다니던 소망교회 선교팀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잘 또 선교 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박상은 목사님이 주로 하셨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 그래서 국내 선교단체 활동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었다. 또 이제 그 짐바브웨를 찾아오는 목사님들 이렇게 관저가 굉장히 컸는데 거기 뭐 저하고 윤권사하고 일하는 아주머니하고 셋밖에 없는데 관저는 뭐 막 2층까지 있고 큰 건물이어서 목사님들은 거기 오시면 재워주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 아시죠? 거기 와서 여러 날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또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휘 목사님 오셨고, 또 기아 대책과 함께 오신 아멘교회 뭐 조청환 목사님 뭐 이렇게 여러분 오셨는데 짐바브웨에 오신 목사님들을 정성껏 이렇게 모셨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 기독교 단체, 그 천주교 단체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리놀 선교회 외방전도회라고 있습니다. 그 메리놀 외방전도회, 미국에서 1911년에 설립된 카톨릭 선교단체인데 거기에서 수녀님이 두 분이 와 계셨습니다. 이정미, 박치영 두
두 분 선교 수녀님이 계셨는데 이정미 수녀님은 중간에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시고 박치영 수녀님은 지금도 짐바브웨에 계시면서 그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하고도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어진 선교사로서의 미션을 열심히 수행을 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근데 졸리시는 거 아니죠 지금? 더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뒤에 가면 아까 목사님 설교는 조금 졸리고 그랬죠. 네, 제가 봐도 좀 졸리더라고. 자, 이제 선교는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대한민국 대사니까 대사로서의 또 임무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원 외교. 여러분 짐바브웨 지금은 너무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도 그 땅에는 엄청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금, 백금, 다이아몬드, 니켈, 크롬 200가지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국내 대표단이 뭐 엄청나게 왔는데 대표적인 게 MB 때 그 왕차관이라고 불리던 박영준 차관, 그 유명했죠 그때. 박 차관이 3번인가 걸쳐서 다녀갔고 또 포항제철의 정준양 회장님 2번인가 오셔서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제 특별기를 타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동합니다. 모잠비크도 방문하고 잠비아도 방문하고 제가 같이 타고 이렇게 겸임국에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또 뭐 광물 자원을 맡고 있는 우리 뭐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뭐 코트라 이런 대표단들이 정말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연히 정치인도 오셨겠죠. 대표적인 분 몇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하시던 홍준표 의원이 짐바브웨에 오셨습니다. 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하시는 전현희 의원, 또 서갑원 의원 이런 분들이 짐바브웨에 오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짐바브웨 고위층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게 해드렸고 특히 이제 한 가지 특별히 언급해야 될 것은 그때 홍준표 의원께서도 이제 남아공 대통령 취임식에 오셨다가 겸해서 짐바브웨에도 고위층을 만나고 가야겠다 이렇게 오셨는데 마침 북한에서도 그 당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역시 남아공을 들렀다가 짐바브웨에 들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레인보우 호텔이라고 그 호텔에 같이 투숙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하고 김영남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 국회의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한번 만남을 성사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그때 굉장히 뭐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퍼를 했는데 북한 측이 당연히 리젝트해서 그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동맹 외교를 해야 됩니다. 비동맹 외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유엔에서 북한하고 이렇게 표대결을 할 때 여러분들 아프리카 아까 보셨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수가 54개 국가입니다. 그 유엔에서 그 표가 엄청 많은 거죠. 54개면. 그래서 늘 북한하고 우리하고
표대결을 하는데 이 짐바브웨 땅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 대표단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가베 대통령이 북한하고 절친이었다. 예. 평양을 4번 다녀왔습니다. 평양을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 워낙 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짐바브웨에 가는 건 불가능했다. 그런 나라에 제가 대사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월에 부임해서 7월 한 달 기다리다가 그 신입장을 이제 금방 낼 수가 없고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그때 이제 너무 기다리게 하니까 이제 지루해서 대사가 이제 가면 거기에 이미 가 있는 대사들하고 이렇게 예방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대사들 이렇게 예방하는데 그 그리스 대사를 이렇게 예방했더니 앰베서더 좀 더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가베 대통령이 신임장을 금방 안 받는다. 질질 끌고 아마 한 달은 기다려야 될 거라고. 그런데 진짜 한 달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7월 말에 신임장을 이렇게 냈는데 그 자리에서 무가베 대통령이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하고만 너무 일방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양국 관계의 균형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제가 반가웠겠습니까? 보통 이제 다른 것도 다 이제 본부에 보고하지만 제가 그날 신임장 낼 때 무가베 대통령이 한 얘기를 최대한 빨리 보고하려고 대사관에 돌아와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 그렇게 악랄한 사람으로 유명했던 그 무가베 대통령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영부인 그레이스 여사라고 그 영부인하고도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나중에 그 영부인을 비공식으로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그 당시에는 완전히 1급 비밀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 영부인하고는 특별히 이제 개인적 친분 관계도 이렇게 맺었는데 그 영부인이 근데 이제 거기도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중국 대사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들으니까 그 영부인이 중국 사람들이 두부를 해다 주는데 그 중국 두부에 뭐 좀 냄새나 그런 거 있죠. 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저 윤영호 권사가 우리 두부를 만들어다가 영부인한테 갖다가 대통령궁으로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두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은 어디 가든 그 나라의 최고위층 인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무가베 독재자 무가베 대통령 부부하고도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다. 다시 말해서 외교를 잘했다. 요건 이제 제 자랑인데 하여튼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 우리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기업들이 짐바브웨 고위층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저쪽에 십자가로 표시된 저 겸임국 있죠? 겸임국,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저기에도 우리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나가 있었다.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에 특히 말라위의 그 배경심 선교사라고 여자분인데 지금도 거기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배경심 선교사께서 열심히 누가 어떤 기업인이 대양 누가병원이라고 병원을 지어주셔서 거기에 간호사처럼 이렇게 봉사하고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도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라위에 왜냐하면 제가 관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교민들도 만나고 또 그 배경심 선교사도 만나고 했습니다. 또 잠비아도 여러 번 출장을 갔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기 수녀님들이 한두 분 와 계셨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고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신부님 중에 황창연 신부님이 저 잠비아에 병원도 짓고 뭐 학교도 짓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집중 이렇게 투자하고 선교하고 그러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황창연 신부님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때 잠비아는 사실 선교사들 그 역할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그 황창현 신부님이 굉장히 많은 정성을 저 잠비아에 쏟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이제 저쪽 인도 양쪽에 모잠비크는 이제 포르투갈 나머지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는 영국 식민지인데 모잠비크는 포르투갈 식민지였죠. 근데 이제 저기도 선교사들이 몇 분 가 계셔서 출장 갈 때마다 그분들을 뵙고 이렇게 이제 격려도 하고 또 뭐 지원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 네 나라를 합치면 십자가 형상이다. 다시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빼놓지 않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UN 관광기구 산하의 스텝 재단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워낙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가난하니까 저기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아프리카의 환경 보호도 하고 경제 발전도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UN 관광기구 산하의 그 스텝 재단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한 그 여성 의원 중에 도영심 의원이라고 계셨습니다. 도영심 의원께서 짐바브웨에도 2번이나 오셔서 도서관도 이렇게 지어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영심 대사님의 그러한 그 정성 어린 그런 사역도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영심 대사님은 지금도 그 세계 관광기구 차원의 그런 일을 하시는데 바로 금년도 2025년 초에 Women Leading
투어리즘, 그래서 관광을 선도하는 여성, 그래서 그런 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뵙지를 못했는데 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뵙고 또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만약에 도영심 대사님이 어떤 기회든 이 동영상을 혹시 보시면 아마 저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으로 제가 이동을 하는데 그 중간에 제가 이제 베트남을 떠날 쯤해서 거기서 이제 한국 텔레비를 이렇게 시청하는데 어떤 기업체 이렇게 리더십 강의나 또 잠깐 어떤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하고 이재용 권사가 세상에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이 계신가 하고 놀랐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희들 서울에서 다니는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이셨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짐바브웨 부임하기 전에 그 한홍 목사님 책을 몇 권 사가지고 갔습니다. 거기 보면 뭐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몇 권 있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가서 별로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짐바브웨 땅에서 그 한홍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짐바브웨에서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한홍 목사님 저기 양재동에 그때 그 스포타임이라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때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교회 개척할 때 윤형주 가스펠 가수 윤형주 장로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에서 들어오면서 저희들은 새로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고 넘어갑니다. 베트남. 지금 잠깐 여러분 저기 지금 꽃이 있죠? 지금 저 보라색 저게 저희들 짐바브웨 부임하고 다음 달 9월 초부터 저렇게 자카란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카란다라는 보랏빛 꽃이 저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를 저렇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멋있죠? 저게 자카란다라는 꽃입니다. 자카란다. 원래 중남미 원산인데 짐바브웨 저렇게 아주 막 흐드러지게 보랏빛 꽃이 피었고 또 그 밑에 또 다른 꽃 그 밑에 요거는 플램보이언트가 뭐죠? 불꽃 같은 저 플램보이언트 저렇게 그 불꽃 같은 화려한 꽃이 그 짐바브웨 땅에 저렇게 피어 있었습니다. 자카란다 플램보이언트 저게 이제 열대지방의 남반구에 피는 대표적인 아름다운 꽃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바브웨 가시면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저 아름다운 꽃들도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저 진짜 멋있죠? 자카란다 꽃. 이제 호지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기 베트남 지도 이제 나왔죠? 베트남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늘게 저렇게 생긴 나라고 저 북쪽에 수도 하노이가 있고
저 남쪽에 경제도시 호지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남쪽에 호지민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얘기를 줄여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하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지루하세요? 아니죠? 베트남에 가게 된 동기는 이제 빼고, 사실은 저는 이제 미국 쪽에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 총영사로 가고 싶어 했는데, 굳이 또 그 당시 그 김성환 장관님께서 오대사 호지민에 좀 가야겠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호지민이 물론 베트남의 경제 수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경제적으로 엄청 뜨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 무역협회 호지민 지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도 정말 중요한 그런 국가, 그런 도시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었다. 지금 1시간 안 됐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무역협회 회장하는 401 회장님을 부임하자마자 뵙고 또 큰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하면서 호지민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또 호지민에 가니까 또 아까처럼 또 호지민에 부임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선교 사명도 있고, 근데 이번은 이제 경제적인 사명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호지민을 가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거기에 이미 그때 우리 한국 기업이 1,800개가 들어가 있었다. 2011년인데 또 교민이 10만 명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그만두고 호지민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면서 내가 3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 한국 기업 3개씩 방문하면 3년 동안 1,800개를 다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3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방문한 기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개도 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체를 도와주고 또 기업체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하는 것을 정말 열심히 했다. 그리고 역시 또 선교 사명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그거는 좀 이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베트남 정부에 대해서 특히 베트남 경제 부흥,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한국 기업인 두 분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꼭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노이, 북쪽 하노이에 우리 그 유명한 배우의 김우중 회장님이 계셨고, 또 남쪽의 호지민에는 그 세계적인 그 기업 나이키 공장을 나이키 공장, 그게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었을 겁니다. 공장을 가지고 계시던 박연차 회장님이 계셔서 그 두 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체들을 많이 도와줘야겠다, 그런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바로 하노이에 가서 김우중 회장님도 뵙고 또 박연차 회장님도 호지민에 있으면서 이렇게 늘 가깝게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셔서
제가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베트남에서의 선교 활동 지원. 이제 2페이지 남았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더 해달라고? 아니, 뭐,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베트남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 선교 금지되어 있다. 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제가 그 땅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글쎄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베트남 고위층이 듣고 또 뭐 우리 선교사들한테 뭐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anyway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땅에 들어서면서 작심을 했죠. 어쨌든 열심히, 선교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그 호지민을 관할하고 있는 공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국정원이죠. 그 최고 책임자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우리 대사관에 그 공안직이 있습니다. 공안직. 이제 국정원 직원, 또 경찰 직원, 또 이제 우리 이제 다른 이제 경제를 담당하지 않는 몇몇 직원하고 그 공안 총책하고 그 어떤 식당에 가서 크게 이제 거의 밤새우다시피 만찬을 이제 하고, 원래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술도 엄청나게 마셨다.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 술 엄청 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어쨌든 그 공안 총책임자하고 엄청나게 깊은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그 후에는 제가 술 안 마셨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선교 활동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때 이제 호지민의 한국 교회가 한 3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근데 이제 왜 가능했냐 하면 그 한국 교회가 겉으로 신고는 베트남 사람 이름으로 신고합니다. 베트남 사람이 교회 책임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도 그런 거는 좀 묵인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가서 뭐 구호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물품 지원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한 30개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런 교회를 그 30개 교회를 전부 다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공안에서는 전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감시했다. 근데 내가 그 공안 총책하고 가깝기 때문에 묵인해주고 어느 정도 모른 척했다. 그래서 가능했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서 가끔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교회 하는 분들 말고 또 암암리에 개인 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또 이제 그런 모임에도 제가 이렇게 암암리에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안 총책이, 근데 이런 말도 흘려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잘 봐줬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현지 선교하는 사람들 모임에도 은밀히 이렇게 참석하고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모른 척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동안 호지민을 방문하는 우리 목사님들 반드시 우리 총영사 관저에 와서 밥을 한 끼씩 대접해 보내드렸다. 그때 다녀가신 박수 한번 주셨었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그 30개 그 한국교회 다니는 거, 또 서울에 오신 목사님들 대접하는 거, 베트남 공안에서 전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눈 감아줬다. 그때 이제 다녀간 목사님들 몇 분만 언급해도 지금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또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 또 이재철 목사님, 또 장학봉 목사님, 진재형 목사님 많이 다녀가셨다. 근데 물론 공공연하게 이렇게 포교 활동은 안 되지만 이렇게 간단한 설교는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그분들 오실 때마다 이렇게 관저에서 밥을 한 끼 해서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했다. 좀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 2페이지. 근데 이제 선교 활동한 내용은 혹시라도 또 이거는 아직도 베트남 쪽에서는 좀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얘기할까요? 베트남은 이제 그 선교 금지구역,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기 이제 여기도 우리 교회들도 이제 현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호진 부임 후 첫 번째 한 것이 그쪽에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공안 쪽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임무였다. 그래서 이제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거기서의 그런 선교활동 지원 내용 이런 거는 아주 민감한 거라 제가 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외교부 대사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도 중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나님의 대사는 원래 김하중 우리 장관님 별칭인데 간단히 근데 제목만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 이제 호지민으로 가서 그 지역에 이제 30여 개 교회를 다 이제 순방을 했고 또 선교사 모임 같은 데 나갔고 또 거기 이제 목사님들 오실 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몇 분만 해도 그때 뭐 이영훈 목사님, 장경동, 이재철, 장학봉, 진재혁 목사님들이 그때 다녀가셨다.
하여튼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활동 결과 제가 이제 그 포항의 그 한동대학교 거기에서 뭐 글로벌 에디슨 아카데미 무슨 겸임 교수 뭐 이런 타이틀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를 하고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의 제 간증이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더 신실하고 성령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지혜로 내일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모든 은혜, 미래에 부어줄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1부 순서를 마칩니다.